다음 거 시작합시다. 가보자고? 잠 좀 깼어?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를 해.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하는 거지. 올해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럴 것 같아. 작년 거다. 그거를 올해 신고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6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거든. 매출이 조금 업종별로 큰 사람들, 법인처럼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한마디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올해 나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단 말이지. 근데 막막한 거지. 얼마나 더 빡빡하게 신고를 해야 되나. 일반 사업자분들도 좀 막막하실 거고 하니까 5월에 남들 신고할 때 말고 6월에 천천히 신고해 라고 혜택을 준 거야. 근데 5월에 세무서 직원들 되게 바쁘잖아. 6월에 좀 덜 바쁘잖아. 꼼꼼히 보진 않나? 저건 원래 꼼꼼히 보는 거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그렇게 세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힘들잖아. 세무사들한테 성실신고를 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 해. 내 이름 걸고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검증을 약간 맡기는 느낌이 그러네. 있어.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을 때 막중한 책임감으로 찍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 자격증이 날아가거든. 위험해.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한 분들에 대한 거는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도 별도로 있고, 아예 정부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해. 성실신고 수수료로 낸 비용의 뭐 60%를 200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 어쨌든 5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6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5월에 신고를 할 거야. 근데 가끔 11월쯤에 왜 종소세 내라고 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놓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2024년 거 우리가 신고하잖아. 그럼 2024년 11월쯤 되면 1월에서 6월에 번 소득에 대한 거를 미리 좀 내놓으라고 11월에 고지를 보내. 근데 이걸 미리 내면은 그냥 세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월에 신고할 때 미리 낸 거를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한 번에 많은 돈을 내면 부담될 것 같으니 11월에 한 번 미리 내놔라. 근데 그 내놓는 돈은 저번에 낸 돈의 절반 정도. 그럼 5월에 우리가 2023년 소득을 확정했잖아.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해서 금액을 냈어. 그럼 그때랑 비슷하게 돈을 벌었을 걸로 보고 그거의 절반을 11월에 내라고 하는 거야.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작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5월에 세금을 많이 냈어. 근데 올해는 영 실적이 안 좋아. 그럼 안 좋네? 안 좋지.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의 30%에 미달하고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은 신고해서 내가 안 내거나 덜 내거나 할 수는 있는데 11월에도 한 번 낼 수 있다 생각하면 되고, 오늘 5월 1일인데 진짜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왜 힘드냐, 이 안내문이 나와. 안내문이 나오면 이제 이걸 보고 신고서 작성을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안내문을 보는 분들이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기장 의무랑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건데, 기장 의무는 장부를 기록하다잖아. 장부를 기록하는데 쉽게 기록하냐 어렵게 기록하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쉽게 기록하는 거를 간편장부라고 하고 어렵게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해. 복식부기는 우리 프로그램 써가지고 맨날 하는 그게 복식부기고, 간편장부는 집에서도 쓸 수 있어. 가계부처럼 쓰는 거. 사업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귀찮아서 장부를 아예 안 썼어. 그래도 세금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세청이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어. 저게 뭐냐면 대충 신고할 때 경비율을 정해줄게, 그대로 신고해 하는 거거든. 매출이 100이면 너는 경비율이 40이야. 그러면은 100을 벌었을 때 40을 쓴 걸로 보고 60에 대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 이게 경비율을 쓰는 거거든.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이 있어. 단순 경비율은 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프리랜서 기준으로 하면 100을 벌었는데 60 정도는 썼다고 봐주는 거. 많이 봐주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00을 벌었는데 80을 썼다고 봐주는 거지. 근데 기준 경비율로 가면은 100을 벌었을 때 한 18 정도를 썼다. 이러면은 순이익이 엄청 올라가잖아. 그래서 경비율이 단순이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고, 기준이다 하면은 그걸 쓰는 것보다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기준이어도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나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준경비율을 써도 되거든.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장부를 쓰는 게 더 유리해. 간편장부는 이렇게 가계부처럼 뭐를 썼고 뭐를 벌었고 금액은 얼마야 라고 쓰는 게 간편장부고, 복식부기는 하나의 매출을 벌었어도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은 언제 받았고 어느 통장으로 받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야. 외상이에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통장으로 받았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신고하는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이라고 떴어. 그러면은 셀프 신고를 해도 돼. 왜냐면 단순경비율은 너무 쉬워서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만 해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단 말이야. 경비율이 이렇게 프리랜서 기준으로 해서 100을 벌었을 때 64를 썼다라고 그냥 봐주는 거니까 이 64%에 대한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되게 좋은 거고 순이익도 낮아지고. 근데 같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보면은 100을 벌었을 때 13을 썼다 이렇게 뜨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매입 비용 이런 거 없고 임차료 없고 인건비도 없잖아. 그러니까 순이익이 엄청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신고할 바엔 장부를 쓰라는 거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내가 기준경비율이라고 떠. 그러면은 셀프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던지 세무사한테 의뢰하던지 하면 돼. 근데 셀프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은 혜택을 주거든.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세액의 2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혹시나 감면 같은 거, 공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으면 세무사한테 의뢰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줄 수 있지.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와. 신고할 시도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자료 다 들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아. 왜? 복식부기라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고, 복식부기는 우리 직원들 보면은 신입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분들도 이 자격증을 다 따고 오는데도 이걸 하는 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회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못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조건 와라 라고 하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신고할 줄 모르니까 그냥 경비율 눌러서 신고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불리해. 세무사 수수료 주는 것보다 세금 더 많이 낼 거고, 복식부기인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어.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한 것처럼 보고 20% 가산세를 붙이기도 하고, 세액 감면 공제를 안 해줘. 세액 감면이 100%까지 되는 청년 창업 감면 이런 것들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안 해줘. 그래서 정말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맞아.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거든. 소규모 사업자는 그냥 편안하게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나오면 신고하면 돼. 근데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면 2024년 신규 사업자거나 아니면 2023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이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신고하시면 된다. 안내 유형에 자기조정 대상자라고 떴잖아. 외부 조정 대상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 자기 조정은 뭐냐면 스스로 해도 되는 사람. 근데 외부 조정은 그거보다 매출이 좀 커서 남한테 맡겨서 검증을 받아서 신고하라가 외부 조정인데,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떴는데 스스로 신고하잖아. 그럼 또 20% 가산세가 붙어. 그래서 안내문을 보면은 자기 조정인지 외부 조정인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그러면 내가 장부를 안 썼을 때는 어떤 경비율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장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우리 무조건 보고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안내문을 보는 법을 알아야 내가 맡겨야 될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안내문을 보는 게 좋아. 안내문의 기장 의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장부를 쓰는 거. 아, 복식부기. 복식부기랑 간편하게 하는 거. 이름대로 간편하게 써도 되는, 가계부처럼 써도 되는 거. 복식부기는 어렵게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장부를 안 썼어. 경비율의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 단순경비율, 무슨 경비율? 기준경비율. 아, 기준경비율.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간편장부인데 단순경비율, 간편장부인데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데 기준경비율,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면 신고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안내 유형에 혹시 외부 조정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스스로 하지 말고 외부에 맡겨서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따 안내문 보는 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내문을 보고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실제 일할 때 그렇게 해. 이제는 그 계산 구조랑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볼게.